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연찬회에서 오미자로 건배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 봤나 싶기도 하고. 자, 우리도 문경 오미자로 목 축여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드세요. 예. 오늘도 젊은 시각 송기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출연자는 경기도 남양주 을 당협위원장 곽관용 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양주의 아들 곽관용입니다. 네, 인사 말씀 먼저 하시겠어요? 예, 박사님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을에 현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곽관용이라고 합니다. 지역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응원 저희가 주시면 더 힘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송기호 대표의 시간입니다. 네. 참 이제 저도 이제 제 방송을 하지만 참 박사님 방송 나가면 매번 떨리는 것 같습니다. 참 그만큼 되게 책임감도 막중하고 또 나오시는 분들의 이런 또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도록 이게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되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제가 우리 송기호 대표 진행하는 동안에는 나갔다 오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TV를 비롯해서 뭐 BBS 방송 등 각종 방송에서 큰 활약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 당협위원장님을 모셨는데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력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으로서 성균관대 정치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학위까지 또 받으셨고 해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때부터 청년 조직을 이제 각종 청년 조직들을 거치면서 이런 당내 혁신 기구들을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맡고 또 실무 이런 일까지도 하셨는데요. 특히 최근에 2021년 1월달 남양주 을 지역구에 만 34살의 나이로 이제 당협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민주당 지지 세력이 상당히 강한 곳인데 이곳에 이제 현재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최근에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요. 네. 최근에 보면 지금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 남양주 지역도 싱크탱크들에서 분석하기로는 험지로 분류되는 곳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 을 지역구가 2004년도에 분구가 돼서 한 20년 정도 됐는데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희 국민의힘 계열의 국회의원들을 배출하지 못한 좀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대선을 통해서 또 이어지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저희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금 바뀌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지방선거에서 그 남양주 시장도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그 후보로 이제 당선이 되면서 지역 정가의 분위기가 최근에는 좀 많이 달라진 걸 느낍니다. 네. 여전히 민주당의 야세가 사실 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남양주가 여러 가지로 할 일들이 많은데 중앙 정부와 또 지방 정부와 모두 다 한 힘을 합쳐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원하고 또 그런 당의 어떤 당력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 때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과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뭐 수도권 위기론 얘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언론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뭐 지역 분위기는 다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좀 지역 민심 볼 때요. 수도권 위기론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여와 야 모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이게 길다면 긴 시간이 남았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남았는데 여야 모두 이제 긴장을 하고 또 그만큼 중요한 선거다라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경기도라는 곳이 사실은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어려운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지역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 전체적인 바람과 구도가 그럴지라도 각 지역의 특성마다 여러 가지로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남양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지역 발전에 이제 모멘텀이다라는 인식이 크게 강하게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잘 공략하는가에 따라서 이번 선거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100만 특례 도시 앞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전을 잘 제시하는 정당, 잘 제시하는 후보가 아무래도 유리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인 요소가 아마도 반영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사실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2년 넘게 이제 지역을 좀 맡아 오셨는데 어저께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MBC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민주당에서 공천 받고 그렇죠. 이제 의원 선거까지 나갔던 분이 어민이라고 했는데. 어민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 남양주시 지역에서는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에 대해서 피부로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접하고는 계신데 사실 지역 사회에서 이제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 이분들은 뉴스를 매일 챙겨 보시는 분들보다도 네. 밖에서 이제 일부 뭐 홍보를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이슈에 대해 접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현수막 얘기예요. 예. 민주당에서도 현수막을 개첩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항하는 현수막들을 개첩하지 않겠습니까? 네. 문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주민들께서 많이 판단하시는데요. 대부분 제가 만난 남양주 시민들은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라고 표명을 하시면서도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정치 공세,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이 이슈에 대해서 특히나 현수막 같은데 아주 혐오스러운 문구들 이런 네, 것들을 그렇습니다. 붙이는 걸 보면서 사실은 너무 지친다. 보기 싫다. 뭐 이런 입장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이슈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또 국민들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서 국민들께 다가가기를 원하지 그런 식의 정치 선동에 대해서는 혐오스럽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 남양주을 지역구의 경우에는 이제 총선을 여태까지 좀 보면요. 후보가 이제 뭐 정략 공천을 받았다가 또 이제 떨어지면은 또 물러나고 예. 그다음에 또 새로운 후보가 오고 뭐 이런 식이 좀 반복이 예. 됐던 것 같다는 이제 평가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도 특히 이제 우파 성향의 이런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네. 남양주시을 또 후보 이제 또 곽관용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또 이것도 나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우려를 좀 어떻게 씻어드릴 수 없습니까? 일단 이겨야 되고요. 네. 한 번 저희가 바뀌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 번만 저희가 바꾸면 그 다음번에는 아마 쭉 저희가 지역 자체의 구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맥락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야성이 강한 동네가 아니었고 네. 그 남양주를 비롯해서 원래 이제 도농복합 도시들 경기도에 있는 많은 도농복합 도시들이 보면 원래는 저희 국민의힘 계열의 그 성향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신도시가 오고 안 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될 수도 있었는데 저희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내셨던 박기춘 의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삼선 의원 하셨는데요. 네. 이 박기춘 의원님의 사실은 그림자가 아주 짙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은 동네에서 보면 여와 야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일에 천착하고 지역 그 토박이 출신으로서 지역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유치해 오면서 여야를 떠나서 그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아무래도 당 소속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이분도 사실은 처음에 정치를 한나라당 민정당 여기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후보로 민주당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고착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피부로 느끼기에 그렇게 보지 않아서 네. 사실은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강력한 민주당의 이제 상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차분히 준비해서 꺾을 수 있는 후보들을 내세우기보다는 그때그때 전략 공천으로 인재를 영입하고 하는 예. 과정이 있다 보니까 당원들도 불신이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지금 한 3년 정도 일하고 있는데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는 후보 개인에 대한 신뢰를 올리는 것보다 우리 당원들 그다음 우리 당의 자존심을 먼저 세우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야 어떤 후보가 오든 간에 네. 선거를 치르고 또 저희가 멋지게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 부분들에 총력을 기울였고 나름대로는 최근에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지역에서 꾸준히 준비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천을 하게 될 거고요. 예. 그게 아마 저희 남양주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반에 이번에 분위기가 될 겁니다. 예, 남양주에 살고 계시는 이렇게 지지자분들께서는 이런 곽관용 당협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보면서 이번에 좀 다르겠다, 뭐 이런 좀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상대는요 민주당 김한정 의원인데요. 그런데 이게 또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민주당 내에서 나도 한번 예. 남양주를 나가 보겠다. 민주당에서 이제 또 뭐 선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이제 비례대표 의원인데요.
지금 이걸 보니까 이거 민주당 내에서 나름대로 분열이 좀 네. 심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번이 좀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남양주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두 분의 후보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지금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 출마를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좀 사부작 움직이시는 분이 한 4분에서 5분 정도 계십니다. 예. 자, 현역 의원 2명이 있으니까 이게 네. 이제 조명이 됐는데 이게 좀 민주당이 저희 남양주에서 좀 특이한 포지션이 있어요. 전임 이제 민선 7기 저희 이제 남양주 시장도 민주당이었고 네. 국회의원 3명도 다 민주당이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근데 민주당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그때도 이미 서로 고소고발 시장과 국회의원 사이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네. 이런 갈등들의 골이 계속해서 깊어져 오고 있던 차에 지금 이번 총선에서도 이제 싸우고 있는데 김병주 의원이 사실 연고가 없는데 비례대표가 이번에 지역구 출마를 해보겠다고 좀 나왔잖아요. 기존에 있던 골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균열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저는 그 부분들을 이용한다기보다 경선을 통해서 누가 제3대가 되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저희 아이템을 가지고 승부할 수 있을 거다 이 생각 하나로 지금 싸우고 있고 거기는 거기대로 또 싸우니까 저는 뭐 남의 동네 일은 사실 남의 집안 일은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제 역할만 잘한다면은 다른 집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더라도 또는 다른 집에서 뭉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뭉치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이번 이제 총선이 이제 어떻게 보면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로 치러진 성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제 평가다. 예. 이러한 이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체제가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조기에 좀 몰락을 할 것인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여러 가지 예측이 있었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 비명 간의 갈등들이 격화되면서 이게 그러니까 제2의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 뭐 10월 비대위론도 있었고요. 네. 연말 사퇴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노선을 정확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나는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엊그저께 워크숍 가서 또 당내의 모든 그런 다른 목소리들을 일소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국정과제들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계속해서 저지하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실망들, 심판들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사이에 많이 빠지실 줄 알았더니 안 빠지네요. 우리 송교 대표님 워낙 진행을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잠깐 나가서 댓글 보니까 우리 곽관용 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근데 남양주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빨리 늘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4만이고요. 저희가 2035년에 100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빨리 늘고 있고 경기 북부 지역의 가장 중요한 전략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남양주 시장, 주광덕 시장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워낙 주광덕 시장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 주광덕 시장 체제에서의 남양주 1년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광덕 시장이 청와대에서도 근무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깊은 신뢰관계가 서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의 여러 가지 현안을 힘있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 한 사람이 일으킨 변화 이제 아까 우리 곽관용 위원장도 이런저런 그 민심의 변화를 말씀하셨어요. 네. 예, 실제로 체감이 되세요? 실제로 좀 체감이 되고요. 네. 이게 뭔가 막혔던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지금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것이 지금 1년이 지난 후에 남양주 시민들의 중론인 것 같고요. 네. 워낙에 주광덕 시장에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캐릭터 자체가 네. 시민 밀착형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현장에 나가 소통하고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더라도 무조건 시민들과 거기에 대해서 소통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들이 워낙에 능숙능란하신 분이다 보니까 네. 반응성 자체에 대한 평가들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남양주에 그 그자 있죠. 저 입만 열면 망원 내뱉는
그 김용민인가 하는 자가 거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김용민 남양주 병진 국회의원입니다. 예, 우리가 이번에 이 남양주를 전략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더불어민주당 공천받아 나오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자는 한국 정치의 해악적 존재다. 라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 줄잡아 한 20-3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내년 선거에 내려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양주도 그런 면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지역일 겁니다. 아까 우리 곽건영 위원장이 우리 국민의힘은 그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집권당으로서 네. 그 지역민들이 열망하는 지역 발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힘을 모아주자는 여론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곽관용 위원장이 그 남양주시 을 지역인데요. 그 국회의원이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것만은 꼭 하겠다 하는 이런 아주 대표 공약이 있다면 그 대표 아직은 이제 공약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후보 경선도 아직 치르기 전이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핵심 이슈는 뭡니까? 남양주시가 수도권의 사실 대표적인 배드타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살고 또 일하고 머물고 싶은 남양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양주시가 그 관내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춘 일이 시급하고 거기에 제 모든 열과성을 다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들이 사실 제일 커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저희 4호선도 개통이 되고 8호선 개통도 앞두고 있고 뭐 버스들도 계속해서 좀 증편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관내 순환교통망 이런 거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측면들을 저희 고민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재정 자립도인데요. 남양주시가 사실은 GRDP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거의 꼴찌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인구는 크지만 사실은 잘 못 사는, 그러니까 안에 재정이 열악한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앙석 시장님께서 하실 일은 정말 많아요. 해줘야 되는 일은 많은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려면 사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국비를 끌어오거나 특종을 받아오거나 하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저는 그래서 딱 하나 하라고 하면 뭐 해주겠다 이런 얘기 말고요. 열심히 남양주시에 돈 벌어다 주는 그런 국회의원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배드타운을 넘어서 그 남양주라고 하는 이제 곧 100만 도시가 될 건데 그 100만 도시의 자족성을 지금 이제 구축해 나가는 단계에 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고 그걸 정말 그런 걸 하려면 힘 있는 시장과 힘 있는 국회의원들 집권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저 정치학 박사 같죠? 우리 저 동업자예요. 동업자. 정치학 박사를 하셨어요. 성균관대학교인가요? 예,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까지 했습니다. 전공도 저랑 같아요. 비교 정치라고 국내 정치 네. 다루는 정치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지역의 개발 공약만 가지고서 지금 선거 치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양주라고 하는 전략적 지역이 앞으로 어떤 이 도시의 위상을 갖추면서 경기도 전체 또 경기도 북부 지역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어떤 정치적 상상력을 가지고 지금 도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을 지역 당협위원장 곽관영 위원장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지역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해서 배우면서 성장하는 중입니다. 꼭 이번 총선 때 저희 남양주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또 수도권 전역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큰 대승을 이끌어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내년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과정도 방식도 그리고 결과도 새로운 그런 정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곽관영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